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자켓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자켓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시인은 짧은 경적도 없이 가을이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제 그 가을이 그리움처럼 깊어가고 있습니다. 산도 들도 물들고 사람들의 마음도 가을바람에 가을 곁에 물들어가고 있죠. 기온도 아침 저녁으로는 파고드는 한기를 느낄 만큼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주 중반 이후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10월 8일 오늘이 바로 한로인데 이슬이 서리로 변한다. 추운 날씨가 정말 가까이 왔죠. 오늘 서울 비롯한 중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작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 미 중간선거 이후로 이런 주제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구체적 일정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방문 직후 어제 저녁 서울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김 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은 회담의 구체적 시기나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연내 서울 답방을 언급한 만큼 11월 말이나 12월 판문점 또는 서울에서 남북미 3자 회담을 하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쇼 두 번째입니다. 아베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이런 주제입니다. 평양에 앞서 6일 일본을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대북 제재 이행이란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는 한 미국은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 일본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도 폼페이오 장관에게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아베 총리와 만나 미사일 프로그램 또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폐기를 원하는 대상에 핵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포함한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권위회성은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 뒤 기자들에게 제재 유지나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한 접근 등은 이미 양측이 확인하고 있어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자켓쇼 세 번째입니다.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들먹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전력이 전력 구입비에 전기요금을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정부는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전력 구입비 증가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생기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동안 한전은 2016년까지 약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인 탓에 전력 구입비가 급증하면서 3분기 연속 적자에 빠졌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현재대로라면 전력 구입비 연동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의 중장기 목표 중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인데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대규모 투자를 유발해 한전의 전력 구입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력시장 변화에 따른 원가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의 타개책은 공기업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뉴스쇼 네 번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44%가 재범.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5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사고의 40.8%도 3회 이상 전과자 사고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63,685건으로 이 중 28,009건이 재범사고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15,818건이 발생한 경기도입니다. 이것은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어서 서울, 충남, 경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 재범률에서는 경상남도가 50.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북, 강원 순으로 재범률이 높았습니다. 소 의원은 전년 대비 2017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를 했는데 3회 이상 재범사고는 오히려 13.2%나 증가했다면서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2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알코올 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 빠른 시일 내에 개최. 다음 소나타 6만 대분 기름의 불, 검은 연기, 고향서 잠실까지 퍼져. 네, 정말 큰 불이었고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무려 17시간 진화 끝에 오늘 새벽 3시 57분경에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다음 최저임금 반대 집회 열자 소상공인 단체 61곳 콕 집어 조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다음 문정부 탈원전 1년 전력 생산 비용 1조 3,665억 더 들어. 다음 같은 날 불꽃 축제 한일 뒷모습은 달랐다. 어제 아마 여의도 불꽃축제가 끝나는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엄청났다 그래요. 먹고 남은 쓰레기라든 음식물 쓰레기, 깔고 갔던 돗자리, 캔 음료. 하지만 같은 날 비슷한 규모의 불꽃축제를 열었던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간 쓰레기를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는 성숙된 민주화된 시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간혹 욕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을 꾸질 수 있을까요? 국민 총 생산량 또 조금 돈을 잘 벌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건전한 민주 시민의식이 싹 터 있을 때 선진국인 것입니다. 어제 여의도 불꽃축제 끝나고
쓰레기 버렸던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사실상 첫 문정부 국감, 부동산 대책, 고용 참사, 난타전 예고 끝으로 주택 전기료 부가세, 그러니까 가정에 매겨지는 전기료의 약 10%가 부가세인데 이 전기료 부가세를 폐지한다.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목 뉴스 1, 2, 3, 4, 5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속 유머 한 자락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주변 산과 들녘을 보면은 밤이나 도토리 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재미로 한두 개 줍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간혹 보면은 나무를 흔들거나 돌멩이를 던지면서까지 싹쓸이하는 사람들 눈에 띕니다. 야생의 밤이나 도토리는 다람쥐 등의 겨울 식량이란 그런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야생의 밤이나 도토리는 다람쥐 등의 겨울 식량입니다. 이들 야생동물에게 밤 도토리를 양보합시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건 곳도 있습니다. 눈 쌓인 숲속을 헤매다가 식량 한 톨 구하지 못하고 쓸쓸히 자리를 떠날 다람쥐나 토끼들 생각해서, 이런 야생동물 생각해서 인간이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겠죠. 지자체가 오죽했으면 이런 플래카드까지 내걸었을까. 조금 웃음이 나면서도 씁쓸합니다. 뉴스 속에 담긴 유머 한 자락이었습니다. 다음은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안도연 시인의 바람이 부는 까닭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부는 까닭은 미루나무 한 그루 때문이다. 미루나무 이파리 수천 수만 장이 제 몸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고. 네, 육행으로 되는 짧은 시면서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시입니다. 나뭇잎이 바람 속에서 앞뒤를 흔들어 보이는 것도 커다란 숨은 뜻이 있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 근전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안도연 시인의 바람이 부는 까닭이라는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감정원 집값 담합 신고센터 설치,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집주인과 중개업자의 집값 거래 질서 결혼 행위 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호가 담합이나 또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시세 조정 행위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목격하면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 시 개인별 통합 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신고하는 담합 등 행위에 대해서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생활뉴스, 문화뉴스 두 번째입니다. 삼성 브랜드 가치 세계 6위, 이런 내용입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약 600억 달러, 68조 원으로 전 세계 기업 중 6위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속의 삼성 가치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수치로 조사가 되니까 대단하구나 생각이 들죠. 현대차는 약 135억 달러, 15조, 또 36위로 평가됐고 4년 연속 3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브랜드 가치 6위는 삼성,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30위권, 세계 속에서 30위권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업체인 인터브랜드가 4일 발표한 2018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6% 늘어난 598억 9천만 달러, 순위는 변동없이 6위를 지켰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1위는 애플, 2위는 구글, 3위는 아마존,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코카콜라 순이었습니다. 뉴스 자켓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삶을 가리켜서 흔히들 장기전이면 마라톤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인생이란 긴 여정에서 꾸준히 인내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이런 마라톤의 진리인데요. 최근에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40회개라는 책을 내면서 삶은 마라톤이 아닌 순간순간 즐거운 춤이다. 삶은 마라톤이 아닌 순간순간 즐기는 춤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는 것보다는 살면서 순간순간 가치 있는 일을 찾아 의미를 즐기고 보람을 느끼면서 즐겁게 살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나이지만은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다가온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의욕적으로 살라는 뜻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나이 듦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삶이 춤추듯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10월의 멋진 나날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켓쇼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